안녕하세요. 훈민정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외국어가 우리말에 들어올 때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기가 일본인들을 거쳐오면서 어떠한 의미로서 그리고 그 발음들이 달라지면서 제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 기계체조, 안마, 그리고 뜀틀 혹은 도마라고 불리는 체조 종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기계체조가 뭐지? 안마가 뭐고 도마가 뭐야?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이 내용을 보는 순간 기계하면 무슨 기계를 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안마라는 표현을 하면은 엄마의 등짝, 아빠의 등짝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도마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도마 역시 부엌에서 칼질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처럼 원래의 의미가 일본인들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른 의미로서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일본인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과정이죠.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어가 들어오면 artistic gymnastics, 예술 체조, 어떤 예술적인 모양에 대한 체조지요. 체조에 대해서는 고대 올림픽에서도 그 용어가 등장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pommel horse, 안마라는 표현입니다. 이 안마라는 것은 한자로 써놓으면 말안장 안자에다가 말맞자가 됩니다. 즉 말을 타기 위해서 안장을 얹듯이 그러한 말 타는 연습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형태를 체조로 변경시킨 것이죠. 따라서 pommel horse, 말 안장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본어 방식의 뜻글자 표현과 이 표현을 훈독이라고 일본어에서는 주로 이야기하죠. 뜻글자로서 말한장 안자에다가 말맞자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글자가 말안장, 가죽이라는 단어 뜻과 편안할 안자가 되어 있죠. 가죽을 덧대면서 편안하게 말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mmel horse, 이 말이 일본인들의 표기로는 그들에게도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한장 안자와 말맞자를 써서 안마라고 표기했고, 이 한자를 우리식 발음으로 안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안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안마라는 말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에서 등짝 두들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말한장 안자에다가 말맞자. 일본인들은 이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기마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말타기에 관련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palmer horse, 이러한 표현들도 역시 말타기의 형태고 말타는 도구를 체조로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외국어를 표기할 때 소리 글자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ermanent, 파마라고 발음하죠. 일본인들은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을 했고요. 이 단어가 머리를 손질할 때 쓰는 단어, 오랫동안 그 형태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파마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자,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는 뜻글자로 표현하는 방법, 소리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방법에서 이러한 표기라는 것이죠. 또한 도마라고 표현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뜀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체조 종목이지요. 일본인들은 마찬가지로 한자 뜻으로 그 풀이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리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vault, 이 단어의 뜻은 말에
오르다, 말을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를 뛰어넘는 체조 형태, 이것이 바로 vaulting horse. 우리말에서는 뜀틀로 말 대신에 frame이라는 틀로 바꿔서 발음하거나 용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vaulting horse. 따라서 vault가 도약하다, 뛰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어 도자를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말에 해당하는 한자 발음 말을 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인들은 초바 이렇게 발음하는 도마라는 발음을 우리식 한자로서 읽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같은 한자를 쓰고 있지만 그 뜻글자가 발음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발음으로 사용되죠. 일본인들은 초바라고 읽는다면 우리는 도마라고 우리식 한자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가 가진 뜻글자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리 글자로 나타내는 파마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원리를 적용하면 perm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파마라는 발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따라하는 방법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 글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인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라 이름에서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이라는 뜻에서 아름다울 미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쌀 미자를 쓰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어떤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쌀미 어떤 조잘한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발음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미에 해당하는 우리식 발음과 일본인들이 하는 발음은 아름다울 미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쌀 미자는 메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America, 즉 여기에서 America 매 부분을 집중해서 발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죠. 미자가 미 발음이라면 쌀 미자는 메이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경우에. 따라서 소리 글자를 가장 유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쌀 미자가 메이 발음이기 때문에 America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의 아름다울 미자 역시 메이 발음입니다. 메이꼴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이러한 한자가 서로 다른 발음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둘 다 아름다울 미자와 쌀 미자가 똑같이 미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한자이지만 다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영국이나 미국 이러한 표기에서 한자로 표기할 때 그 발음이 실제로 우리말의 발음, 한자 발음보다는 더 영어나 미국 이 표현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울 미자를 썼건 쌀 미자를 썼건 이 표현은 외국어의 발음을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소리의 한자 표기를 빌려와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메이 발음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아왔고요. 우리는 그들이 표기하는 한자를 우리식 발음으로 읽으면서 미국, 영국 이러한 표현, 불란서 이러한 발음들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의미나 발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본어 방식이나 중국어 방식의 발음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는 우리에게 슬픈 역사,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하게 변경되었죠. 한자 뜻 글자로 대부분의 우리의 전문 학문 용어는 변화되었죠. 법률, 사회, 과학 등
이러한 용어들이 일본어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앞에서 안마 도마처럼 그 말뜻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서 변질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차차 앞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어 방식의 한자 그리고 그 한자 표기를 우리식으로 읽으면서 법률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일본어 방식의 표기가 등장하고 그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사전으로 편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실제 그 의미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따라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F를 히읗으로 하는 일본인들의 원리를 따라하면서 화이팅과 같은 이러한 발음들이 등장한 것이죠. 일본어 방식의 발음 따라하기 과정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뛰어난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난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더 뛰어난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어가 우리말에 있다면, 그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우리말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는 방법이 더 언어 생활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almer horse,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에서 말타기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뛰어난 언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언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일본어 방식이 아닌 우리말 표기를 여러분들도 제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vaulting horse, 뜀틀로 표현되는 이 단어 같은 경우도 horse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킨다면 더 적합한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말에 있다면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의미가 명확하게,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말에 없다면 그 발음을 일본어 방식이 아닌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발음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발음 표기에서 앞에서 표기한 일본어 방식이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가 적용되면서 우리의 독창적인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저는 오그라 신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본어 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good 이라는 단어를 보면 각각의 소리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G-O-O-D.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음소를 배열합니다. 그 방식을 훈민정음에 적용했다면 기역, 우, 디귿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글 훈민정음에서는 이 소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히 음소를 배열하는 영어 알파벳과 같은 경우에 훈민정음 표기로 변환되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들이 배열되지요. 기역을 우로 놓고 우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귿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방법이죠. 음소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소리 호흡의 단위로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발음은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적용한 훈민정음 표기가 일본어 방식으로 굳이 변경되면서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시옷으로 변경되어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시험까지 보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결합하고 하나로 묶어내면서 소리의 호흡이 이 부분이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강력한 힘인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본어 방식이 아닌 훈민정음의 창조 원리를 적용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화이팅이라는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F 발음이 일본인들처럼 히읗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표기로서 나타내는 방법과 같은 것이죠. 영어의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다. 이러한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V 소리 앞에서 vaulting 이 발음 뛰어넘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vaulting, vault라는 뛰어넘다라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뛰어넘는 체조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vaul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이 특성을 갖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말 비읍이 아니라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존재했던 글자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소실되거나 현재에는 나타내고 있지 않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과정, 일본이라는 중개상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를 적용한 표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표기 그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표기가 된다면 안마나 도마와 같은 일본어 발음의 표기가 아니라 우리식의 소리 표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